네, 반갑습니다. 코인농부 청프로입니다. 오늘 함께 보실 종목은 리플 코인입니다. 자, 영상 하단에 더보기에 클릭하시고 소통방 참여 링크 통해서 들어오시면 리플 코인에 대한 실시간 자료와 매수가, 매도가, 비중에 대해서 모두 실시간 무료로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모두 간단하게 참여 가능하시겠고요. 자, 여러분, 최근에 지금 리플 가격 조작 가능성 얘기가 좀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가격 조작 얘기는 계속해서 끊임없이 나왔던 얘기이기 때문에 그렇게 크게 그렇지 않으셔도 괜찮다는 말씀드리고, 또 반면에 자, 이 가격 조작이 가능하다는 부분은 우리 리플이 그만큼 자, 인기가 많은 종목이구나라고 이 정도로만 생각해 주시면 될 거다 말씀드리겠고요. 자, 내용을 간단히 보시게 되면은, 자, 최근에 리플 가격이 급등했다가 이제 급락을 했는데, 결과적으로 일부 투자자의 수익이 500만 달러, 약 60억 가량 되죠. 좀 어떻게 보면 자, 푼돈입니다. 자, 이 정도 된 부분이고, 자, 신속한 시장 움직임과 근본적인 이득을 취하려는 목적으로 가격 조작이 이루어진 점을 이제 시사한다라고 이렇게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세력의 규모가 자, 굉장히 다양합니다. 자, 작은 소규모도 있고, 자, 중간치도 있고, 거대 세력도 있는데, 저 500만 달러면은 굉장히 작은 규모의 세력이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우리가 집중해야 될 부분은 바로 이 거대 세력이죠. 최근에 세력들이 우리 리플을 둘러싸고서 여러 가지 잡음들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그 전에 우리 이제 고래 세력들의 움직임을 먼저 좀 보셔야 되는데, 일단 지난 10월 10일 나온 기사를 보시게 되면은, 자, 리플 보유량이 계속 증가세를 보이고 있는데 공급량이 27%를 보유하고 있고, 이 부분이 한 달도 안 된 시점에 46%로 증가를 했습니다. 그리고 또한 1100만 개의 리플을 매집을 하고 있다는 이런 내용까지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어제 나왔던 기사이죠. 자, 지금 8천만 개의 리플이 이체가 됐다. 자, 리플 주소에서 임명의 주소로 이체가 됐는데 자금 규모는 약 4,800만 달러, 약 600억 가량 되죠. 자, 굉장히 어마어마한 금액입니다. 지금 여러분, 이 거래소 또는 지갑에서 다시 지갑으로 이제 자금이 이동한다, 코인이 이동한다라는 것은 매수 관점입니다. 자, 이렇게 600억 정도의 그런 어마어마한 금액을 지금 세력들은 계속 매수 관점으로 보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반면에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은 계속해서 던지고 있죠. 지금 이렇게 하락 흐름 속에서 매도를 하시고 계시고 손절하고 계십니다. 이렇게 지금 개인들이 던진 물량은 세력들은 그대로 다 받아먹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취해야 될 스탠스는, 자, 고점에 물려 계신 분들 평균다가 낮추시고, 기존 홀더분들은 비중을 확대해 나가시는 이런 전략적인 기회로 삼아 주셔야 된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 리플 관련해서 좀 굉장히 재미있는 좀 기사가 나오고 있는데, 자, 챗 GPT, 자, 네, AI죠. 네, AI 인공지능이, 자, 리플이 3달러까지 400% 상승 예측을 한다라는 이런 기사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리플 IPO도 지연될 수 있다라는 이런 내용들이 나오고 있는데, 두 가지 모두 다 굉장히 좋은 소식입니다. 자, 우선 3달러까지 예측한 부분은, 자, 올 말입니다. 자, 2023년도까지 자, 그렇게 3달러까지 2023년도까지 3달러로 마감할 수 있다는 부분이 분석으로 나오고 있는데, 자, 이 근거로는 챗봇이 최근 리플이 SEC와의 소송에서 일부 승소한 점과 24년도에 상승세를 보일 가능성을 근거로 들고 있고, 또한 분석가들이 비트코인 현물 ETF가 출시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24년도에 암호화폐 시장이 상승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다는 부분이죠. 자, 두 가지 모두 다 디지털 자산 업계의 21년과 같은 이때 이제 불장이 이제 연출이 됐었는데, 이때와 같은 랠리를 가져올 수 있다라는 이런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여러 가지 정황들 속에서 세력들의 움직임이 바로 개미를 털려고 한다라는 거죠. 자, 지금 최근에 블랙록에서 ETF 가짜 뉴스가 만들어졌습니다. 그런데 블랙록에서는 이 사태에 대해서 어떠한 개인이 저지른 범죄다라면서 고발을 했습니다. 이렇게 지금 이 사태를 무마시키려는 그런 움직임을 나타내고 있는데, 자, 여러분, 이 부분은 우리가 절대 쉽게 넘겨서는 안 될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자, 우리 리플 시총이 42조나 되는 굉장히 대형 종목이죠. 자, 코인 시장에서는, 자, 시가총액이 5위에 달합니다. 굉장히 어마어마한 그런 대형 종목인데, 이런 종목을 상대로 해서 이렇게 큰 일을 벌일 수 있는 게 과연 개인이 벌일 수 있는 건가? 절대 아니죠. 이거는 거대 세력이 뒤에서, 자, 리플을 시세 조종하고 있고 개미를 털려고 하는 그런 움직임을 나타낸다고 하는 거죠. 자, 왜냐하면 이게 정말로 어떤 한 개인이
벌일 수 있는 일이라고 한다면 이 우리 코인 시장에 수많은 종목이 있고 수많은 투자자들이 있는데 이 중에 단 한 명이라도 자신이 보유하고 있는 종목에 대해서 급등을 시키기 위해서 또는 급락을 시키기 위해서 가짜 뉴스를 언제라도 퍼뜨릴 수 있다라 만들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이런 일이 개인이 벌일 수 있는 일이라고 한다면 자 비일비재하게 나타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건 절대로 개인이 벌일 수 있는 일이 아니다. 이건 너무나 상식적으로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 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력들이 우리 리플을 둘러싸고 계속해서 지금 잡음을 만들어내고 있는 거고요. 그리고 또한 리플 관련해서 리플 CEO를 사칭하면서 피싱 사기까지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다. 범죄죠. 범죄까지 저지르면서 어떻게든 매수를 하려는 그런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이런 여러 가지 정황들 속에서 우리 리플이 곧 조만간 굉장히 강력한 상승 흐름이 전개될 수 있겠구나라고 이렇게 합리적으로 여러분 추론을 해줄 수 있으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단계적으로도 지금 모든 이평선들이 지금 수렴 구간을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수렴 구간이라고 하는 것은 에너지가 모여지는 구간이고 에너지가 모이다 보면 자 상방으로든 하방으로든 분출하게 됩니다. 그렇게 방향성이란 걸 갖게 되는 구간이다라는 거죠. 그 구간에 지금 한 일주일에서 열흘 정도면 이제 수렴 구간이 나타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굉장히 강력한 그런 상승 흐름 전개될 수 있을 것이다라고 말씀드렸고 또한 이 부분이 우리가 준비를 미리 예측을 해볼 수 있는 부분이 바로 가장 우리 리플의 가장 핵심 과제죠. 바로 SEC와의 이 소송입니다. 이 소송이 이제 합의를 지금 이미 진행을 하고 있고 합의금 규모만 지금 어느 정도 조율을 하면 끝나게 되는 부분이죠. SEC 입지가 굉장히 갈수록 좁아지고 있습니다. 자, 지금 미 하원 의원들도 내년도 예산안에서 SEC의 가상자산 규제 예산을 뺀다라는 이런 법안을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자 SEC는 우리 리플과 대법원까지는 넘볼 수도 없게 되죠. 이러한 정황들 SEC가 계속해서 위축되고 있는 이런 정황들이 계속해서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갈링하우스도 SEC와의 소송 대법 3심까지도 불사하겠다라는 이런 강경한 발언을 할 수가 있다고 하는 거죠. 그리고 또한 우리 리플이 이 협상 테이블에서 충분히 우위를 점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정황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호주의 친 리플미 변호사가 언급한 내용을 보시게 되면은 자, SEC와 리플 소송이 장기화 전망을 나타낼 수가 있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쟁점이 굉장히 많기 때문입니다. 지금 리플 같은 경우는 SEC가 기관 대상 리플 판매라고 주장했던 사례들 전부가 실제로는 기관 대상 판매는 아니었고 자 리플 기반의 국제 송금 솔루션 ODL 고객 대상 리플 판매도 SEC가 정의하는 투자 계약에 들어맞지 않을 수 있다. 또한 SEC가 미국이 아닌 다른 국가에 있는 기관을 상대로 한 리플 판매에 대해서도 관할권이 있는지 여부도 쟁점이기 때문에 이에 따라서 법적 분쟁이 길게 이어질 것이다 라는 이런 분석을 내놓고 있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 이런 쟁점들이 이제 우리 리플의 무기가 되는 겁니다. 이런 쟁점들을 토대로 해서 우리 리플의 SEC를 압박할 수가 있는데 어떻게 압박하느냐? 바로 소송을 걸 수 있다고 하는 겁니다. 이제 상황이 180도 역전이 되는 겁니다. SEC가 이제 피고가 되는 거죠. 이런 사안들을 토대로 해서 SEC를 압박할 수가 있는데 근데 자, 우리 리플은 이런 소송을 이제 제기할 확률은 거의 제로에 가깝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리플의 과제가 너무나 많이 산재해 있습니다. IPO도 진행해야 되고 그리고 EDX 마켓 거래소에도 상장을 시켜야 되고 그레이스케일 거래소 상장도 남아있는 부분입니다. 이 부분이 아직 과제입니다. 이것을 빨리 진척을 시켜야 이 과제가 호재로 변하게 되는 거죠. 자, 그렇기 때문에 자, 이 소송은 걸 확률은 없고 거의 제로에 가깝고 이런 쟁점들을 토대로 해서 SEC를 압박할 수 있는 그런 무기로 삼겠구나라고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SEC 입지가 계속해서 갈수록 좀 좁아지고 있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또한 갠슬러의 입지도 굉장히 좁아지고 있습니다. 자, 갠슬러는 SEC 리플 항소심대는 SEC에 없을 것이다. 그에 따라서 합의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는 부분인데 SEC 위원장의 임기는 5년이죠. 그런데 평균적으로 3년에 그치고 맙니다. 갠슬러가 취임한 시기가 21년도 4월 달이죠. 그러면 내년도 4월이 되면은 3년의 시간이 경과되는 시점이기 때문에 이때 이제 갠슬러가 사퇴될 확률이 굉장히 높아질 수밖에 없다는 부분입니다. 자, 그리고 갠슬러가
정치적인 상황 속에서도 굉장히 입지가 말이 아닌데 지금 갠슬러는 바로 바이든이 임명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갠슬러가 지금 암호화폐 시장에 대해서 굉장히 폭압적인 행보를 보이고 있다 보니까 이 투자자들이 굉장히 화가 많이 나 있죠. 투자자들은 곧 민심입니다. 이 안 좋은 민심이 계속해서 갠슬러를 향하고 있는데 갠슬러도 결국에는 민주당 사람이기 때문에 이 안 좋은 화가 나 있는 성이 나 있는 민심이 결국엔 바이든 민주당을 향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바이든이 지금 현재 내년에 재선에 도전해야 되는데 트럼프에 지금 9%포인트나 뒤처져 있는 상태입니다. 안 그래도 지금 위태위태한 상황인데 갠슬러까지 안 좋은 민심을 끌고 오다 보니까 민주당 측에서는 어떻게든 이 갠슬러와의 연결고리를 끊어낼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죠. 그렇게 꼬리를 자른다라고 하는 거죠. 꼬리 자르기를 할 수밖에 없는 부분이고 그래서 조만간 사퇴될 확률이 굉장히 높아져 가고 있습니다. 이런 여러 가지 정황들을 좀 속에서 갠슬러의 입지가 계속 갈수록 좁아지고 있는 부분이고 아까 말씀드렸던 이런 쟁점들을 토대로 해서 우리 리플이 SEC를 계속해서 압박을 가하게 된다면 자 SEC 위원장 갠슬러는 조만간 사퇴 압력 속에서 우리 리플에 대해서 기습적인 합의 카드를 들고 올 수밖에 없겠구나 이라는 이런 정황들까지도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다고 하는 겁니다. 합의가 된다 하면 우리 리플 이 증권성 리스크 이 불확실성이 그대로 해소가 되면서 완전 이 소송도 그대로 끝나게 되는 거죠. 그에 따라서 굉장히 강력한 폭등 흐름 전개될 수밖에 없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러한 방향성에 대한 명확함을 세력들은 이미 알고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잡음을 만들어내고 있는 거고 앞으로도 이런 잡음들은 계속해서 만들어 나갈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자, 세력들이 어떤 일을 벌이고 있는지 그에 대해서 우리는 어떻게 대응을 해 나가야 되는지 이런 모든 부분에 대해서 제가 여러분께 실시간으로 빠르게 가이드를 해드릴 거고요. 그리고 매수가, 매도가 비중을 통해서 여러분께 어떻게 스탠스를 가져가셔야 되는지 제가 실시간으로 빠르게 공유를 해드릴 겁니다. 여러분은 이 사인에 따라서 발빠르게 안전하게 매수 매도 진입을 해주시면 되신다 말씀드리고 위 번호로 010-6531-7908 010-6531-7908 숫자 3번 문자 한 통 넣으시면 되겠고요. 혹시라도 문자가 좀 어렵다 하시는 분들께서는 자 영상 하단에 더보기 클릭하시고 소통방 참여 링크 통해서 간단히 참여 가능하시겠습니다. 혹시라도 고점에 물려 계시거나 물려있는 종목 있으시다면 제가 순차적으로 개인 무료 상담까지 진행해 드리고 있으니까 이 부분까지도 모두 챙겨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 리플 지금 아까 말씀드렸듯이 여러가지 호재들이 많이 산재해 있는데 그 호재들 여러분 일단 투자를 하실 때는 이 호재들보다 더 앞서는 것이 바로 수급이죠. 자 수급 자, 수요와 공급입니다. 자, 일단 리플의 이 공급량은 이제 정해져 있죠. 코인은 이제 그 발행 한도가 정해져 있는데 그러면 이 수요가 증가를 하게 되면 자 우리 리플의 가치는 자 상승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어떤 수요가 지금 준비가 되어 있느냐 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우선 가장 핵심적인 부분은 우리 리플의 최대 먹거리인 이 ODL입니다. 자 ODL은 국제 송금 솔루션인데 기존의 현재 국제 송금 시스템은 스위프트라고 하죠. 자 스위프트 시스템은 굉장히 여러 가지 제약이 많은 이제 시스템인데 일단 중개은행이 굉장히 많이 필요하기 때문에 자 수수료도 많이 들고 시간도 굉장히 오래 걸립니다. 그리고 은행 입장에서도 보증금 개념의 예치금을 예탁을 해야 되기 때문에 자 쓸데없는 자금이 많이 필요하게 된 거죠. 그런데 자 우리 ODL을 통하게 된다면 자 은행 입장에서는 이 예치금이 따로 필요 없고 리플만 보유를 하고 있으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예치금을 기존의 예치금을 대출로 돌려서 이자 수익까지 발생시킬 수가 있는 부분이고 우리 사용자 입장에서는 수수료도 굉장히 절감이 되고 시간도 분 단위로 굉장히 축소가 되기 때문에 리플 이 ODL 시스템을 사용하지 않을 이유가 없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 ODL 부분이 지금 현재 계속해서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리플 파트너 트렌글로사가 밝힌 내용을 보시게 되면 리플 기반의 송금이 연간 17배 이상 증가를 했다는 부분이고 자 XRP 기반의 국제 송금 솔루션 ODL 거래량이 21년도에는 5,300만 달러에서 22년도에는 9억 7천만 달러로 약 17배 이상 증가를 했다는 부분이고요. 향후에는 계속해서 ODL 사용을 확대해 갈 것이다 라는 이런
분석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리플의 수요는 갈수록 이제 증가하게 됩니다. 그에 따라서 리플의 가치는 다른 호재들 다 필요 없이 이 ODL 하나만으로도 자, 상승할 수밖에 없다는 부분이고, 자, 공급도 이제 줄어들 수 있는 그런 이제 이슈가 발생하고 있는데, 자, 이 ODL 통해서 리플이 이제 수수료로 활용이 됩니다. 그런데 이때 활용된 이 수수료로 활용된 리플 코인이 바로 소각 대상이 됩니다. 자, 그러면 이 소각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자, 불타 없어진다, 사라진다라는 뜻이죠. 우리 리플의 물량이 1000억 개입니다. 굉장히 많고 무겁습니다. 그런데 이 물량이 소각 이슈로 인해서 갈수록 감소하게 되면은, 자, 리플의 공급량이 줄어들게 되는 거기 때문에, 자, 반대로 우리 리플의 가치는 상승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러면 이 OD를 통해서 수요도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고, 여기에 더해서 소각 이슈까지 발생되기 때문에, 자, 우리 리플의 가치 방향성은 자, 상승으로 자, 전개될 수밖에 없다라는 부분이죠. 또 하나, 이 소각 이슈가 또 하나가 있습니다. 자, 바로 CBDC입니다. 자, 리플이 아시아 태평양에서 스테이블 코인 사업을 본격화한다라는 그런 기사가 지난 7월 달에 나왔는데, 자, 우리 리플 같은 경우는 지금 팔라우 공화국과 21년도에 파트너십을 맺었고요. 팔라우 정부 최초의 국영 디지털 화폐 구현에 힘을 모으고 있습니다. 양측의 협력에 따라서 팔라우 공화국의 미 달러화 기반 스테이블 코인이 리플의 리플 레저에서 발행될 예정입니다. 자, 바로 이 국영 디지털 화폐가 바로 CBDC죠. CBDC고, 그 여기에서 핵심은 바로 리플 레저에서 스테이블 코인이 발행이 되는데, 이때 자, 리플 코인이 사용이 됩니다. 이때 사용된 리플 코인이 또 소각 대상이 됩니다. 자, 소각 이슈가 계속해서 발생합니다. 자, 그럼 여러분, 이 CBDC라고 하는 것이 지금 기업을 상대로 하는 것이 아니고 국가를 상대로 하는 거죠. 국가 단위의 화폐가 발행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국가 단위 화폐가 발행되는 거기 때문에 이 발행량이 자, 우리의 상상을 초월하게 되는 거죠. 이 유통량이 증감에 따라서 우리 리플이 소각되는 그 양도 기하급수적으로 자, 증가를 할 수밖에 없다는 부분이고, 그에 따라서 우리 리플의 공급량은 계속해서 감소를 하게 되고, 그에 따라서 리플의 가치는 상승할 수밖에 없다는 부분이죠. 그런데 지금 현재는 자, 팔라우 공화국 한 곳만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데, 자, 앞으로 계속해서 몬테네그로, 홍콩, 콜롬비아, 부탄, 뉴질랜드 계속해서 확대해 나갈 겁니다. 그리고 현재 30여 개국과 활발하게 논의를 펼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국가 단위 화폐가 계속해서 이제 증가하게 될 거고, 그 유통량이 증가하게 될 거고, 국가도 계속해서 확대해 나감에 따라서 기하급수적으로 소각되는 양도 자, 계속해서 증가하게 될 수밖에 없다는 부분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리플의 이 방향성은 너무나 명확하게 정해져 있다. 그렇기 때문에 세력들이 계속해서 중간중간 이렇게 개미를 털려고 하는 그런 움직임이 계속해서 나타날 거기 때문에 우리는 이 부분에 대해서 자, 열심히 활발하게 지금 자, 대응을 잘 해주셔야 되고, 이 부분에 대해서 매수가와 매도가 비중에 대해서 여러분 절대 흔들리지 않으시도록 제가 어떻게 대응을 해 나가야 되는지 매수가와 매도가 비중을 통해서 여러분께 가이드를 해드릴 거고요. 여러분 요 사인에 따라서 발빠르게 안전하게 매수 매도 진입을 해주시면 되신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위 번호로 010-6531-7908 010-6531-7908 숫자 3번 문자 한 통 넣어주시거나 영상 하단에 더보기 클릭하시고 소통방 링크 통해서 간단히 참여 가능하시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고요. 제가 추후에 좀 더 좋은 소식으로 발빠르게 다시 한번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코인농부 첨프로였습니다. 감사합니다.